안녕하세요, 윤성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성호입니다. 예. 오늘의 질문은 이제 주로 실제로 작성되어지는 요령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자소서 작성할 때 학생들이 두 갈씩으로 꼭 써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가능하다면 두 갈씩으로 꼭 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갈씩 서술 자체는 많은 평가를 해야 되는 입학사정관을 배려하는 글쓰기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평가 환경에서 많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대학 내부에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서류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입학사정관을 고려했을 때는 두 갈씩으로 또는 말씀하신 대로 소제목을 다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평가 현장에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 두 갈씩으로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한눈에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예. 자, 자소서 1번부터 3번 문항을 보면은 배우고 느낀 점을 위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주실 수 있는 그 도움 팁 있을까요? 전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생각을 쓰라고 합니다. 생각이나 의문을 중심으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정적인 서술로 이어집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이 부분 학생들이 다 뿌듯했다, 참 보람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평가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블랭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1번 문항부터 차례로 한번 작성 요령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1번. 보통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무당별 가이드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별로 다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식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소재를 선정해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 역량이라고 하죠. 선호 교과와 관련된 서술이 가장 기본적이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서술이 됩니다. 형식으로는 교과서를 시작으로 외워나는 학습 경험, 과목간의 융합 학습 경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그 외 의미 있는 학업 및 학습 경험 등이 있는데요. 본인의 학생부에 맞게 형식에 맞춰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 방법을 서술하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학습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생들이 보통 작성한 내용을 보면 학습 방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평가자 입장에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하는 그 학습 방법의 유형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 교과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더 궁금해하는데 네. 학습 방법에만 치우쳐서 서술하게 되면 평가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없는 거죠. 네. 학습 태도나 학습 자세를 언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원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2번입니다. 자, 고등학교 기간 내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문항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제 선호 활동이라고 하죠. 그거가 관련된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특별하게 또는 그 외 의미 있게 수행한 활동들이 보통 소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문항 정도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호 활동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활동을 서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신만의 학과 요구 역량이나 적성 역량이 아닌 자신만의 그 독특한 자신만의 그 고유한 이런 활동을 서술을 해도 좋다. 자, 이런 것의 예시는 혹시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서울대 이해과에 현역으로 합격한 학생이었는데요. 예. 그 친구가 이제 활동 내용 중에 학교에서 시조창을 했던 활동을 썼습니다. 시조창이요. 시조창. 네, 시조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보시기에는 예. 의예과를 가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활동 같은데 예, 언뜻 들으면 그러네요. 그런 거를 예. 굳이 왜 적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그 학생이 주목했던 것은 그 시조창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을 많이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야, 예. 사람을 보는 시야라든지 사회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해서 썼습니다. 아, 시조창을 했었던 활동을 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 활동이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어떻게 좋은 계기가 됐는지, 어떻게 성장을 이루게 됐는지를 이렇게 작성의 예로 들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요. 이제 의외과를 가게 되면 의사가 되면 환자를 만나야 되고 아, 예. 결국에는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넓은 범위에서 연결이 되었던 거죠. 아, 이제 본인이 사회화되어지는 과정 중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네요. 예. 자, 선생님,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 궁금하게 이제 되어지는데요. 자, 학과 요구 역량이나 이런 전공에 부합한 학업 역량 또는 소양 이런 것들을 1번에 이어서 2번까지도 주로 작성을 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고민하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 세 가지는 1번에 충분히 그 내용들은 기재됐으니까 다양한 경험 위주로 2번에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두 가지의 조금 다른 입장에 대해서 뭐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선호 교과, 선호 활동이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소재가 연결이 되어서 2번에 쓸 수 있는 것을 1번에 쓸 수 있기도 하고 1번에 쓸 수 있는 것을 2번에 쓸 수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호 교과, 선호 활동을 쓰시는 것을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본인이 자신이 한 의미 있는 다른 활동이 있다고 하면 2번 문항에 1개 또는 2개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다른 학생이 작성하지 않은 구체적인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육성으로 들으니까 의미 있는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드네요. 예. 그 의미가 있어야 이제 자소서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시조착을 한 학생도 단순히 창을 하고 끝났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이 친구는 네.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도 연결이 됐죠. 예.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생기죠. 예. 항상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라 또는 의미 있는 점의 활동을 기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학업에 찌들여서 또는 바쁘게 학교 교내외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고등학교 때 그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 성찰을 이 자소서 쓰면서 겨우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쓰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많은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돼서 저는 이 자소서라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거의 유일한 제도적인 방편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아, 예. 2번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3번 문항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도 작성의 팁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4개를 모두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굳이 4개를 모두 포함하셔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개 또는 2개만 포함하셔서 작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작성의 과정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서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인성평가 영역에는 리더십 역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협업을 어떤 공동의 과제나 공동의 과업을 위해서 뭐 배려도 하게 될 수 있고 서로 양해하게 되어지는 나눔의 과정도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협업이 되고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서 그 공동의 과업들이 진척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리더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최근에 이제 봤었던 문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 자체가 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이상 그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의 학생의 역량이라고 서술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선생님, 나눔과 배려, 협력, 갈등과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작성 팁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네, 제가 또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본인이 한 활동을 더 작성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학에서도 이 인성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안에서도 나만이 한 활동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주 일반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깨달음이나 또는 이제 좀 고유한 차별화되어진 구체적인 경험으로 기재를 해라. 네. 예. 3번 문항 역시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는 거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같이 체육대회 뭐 했는데 갈등이 있어서 본인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네. 그 뭐 마블의 슈퍼히어로 같은 이렇게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그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의견이 달라서 본인이 조율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되기 때문에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예.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유의미하게 더 드리고 싶은 팁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한 내용을 쓰는 것과 혹시 지원하는 학과와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연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과 요구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3번 영역에서 그 부분이 평가되는 건 아닌데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내다 보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선생님, 학교에 따라서 그 4번 문항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 자율 문항으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대학들이 4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이런 것을 많이 묻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들을 작성을 해야 될 때 팁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자 입장에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은 전공 적합성, 학업에 대한 열정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평가자로 하여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과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아이가 뭐 S대를 가기 위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사실은 꼭 S대여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90%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 대학을 꼭 가야 됐었다라는 이유를 명분을 밝혀야 되나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진로 희망으로 그 대학에서 어떠한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내가 희망하는 진로를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안에 담아낸다고 하면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꼭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생기게 되죠. 그렇게 작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차이가 생기는 거죠. 다른 학생들은 그냥 작성한다고 치면은 나는 좀 더 이 학생의 방향성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정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보다 우리 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을 뽑고 싶다. 이렇게 발표하는 뭐 사정관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학과에 대해서는 또 기술을 해야 된다. 학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까요? 지원 동기는 기본적으로 학교랑 학과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역시나 기본이 되는 것은 학과에 관련돼서 내가 왜 지원한 동기가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학과에 내가 왜 지원했는가? 그 이유는 반드시 보여야 된다. 본인이 진로를 희망하는 것과 그리고 또 본인이 이 진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수한 지원 동기가 됐죠. 예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현재도 그렇죠. 서울대 자소서를 보면은 지원 동기나 뭐 목표, 학업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한 동기를 1번부터 4번까지 전혀 작성을 안 하는 학생들도 과거엔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번 문항이든지 지원 동기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원 동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예. 본인이 작성한 활동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예. 주요 활동이라든지 주요 탐구들의 내용이 보면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는 지원 동기나 이런 정도는 반드시 목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인상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부모님들의 큰 고민이 자소서만 붙들고 있다가 여름방학을 다 보냈다. 이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뺏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좋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노하우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앞서서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학생부를 요약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약 정리랑. 예. 네. 그래서 소재 선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지만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합격 사례를 몇십 개씩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모방해서 고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방해서 고치지 마라. 예. 네. 사실 모방해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소서가 아주 너덜너덜해지죠. 이게 그리고 몇 명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자소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문법적인 완결성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나의 고민과 생각을 더 드러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도 좀 답을 하는데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자수 제한 고려하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 소재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그냥 자수 무관하게 마음대로 작성 다 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초고가 완성되면 그 뒤에 그 초고를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저는 하는 게 제가 봤었던 경우 중에서 시간의 효율성을 가장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요약 정리가 되면은 사용할 부분과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선별해내는 과정이죠. 예. 네, 말씀하신 부분도 역시 제가 앞서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내용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각 문항에 어떻게 배치를 할까 고민하고 또 이것을 1000자에 맞춰야지 1500자에 맞춰야지까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니까 글쓰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그 3가지, 4가지, 5가지를 동시에 하느라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하루를 전부 다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많나 봐요. 예. 방학을 날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예. 그 방송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우선은 요약 정리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자소서의 컨셉이나 문항들이 좀 선별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는 잘 작성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만 더 공개해 줄 수 있으세요? 학생들한테 이제 자소서 정리와 이제 함께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연결해 보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연결하라. 예. 네. 학생들의 활동, 탐구, 봉사까지도 사실은 연결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문항 1번부터 3번까지는 과정적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고요. 이 과정 안에서 본인의 생각 잘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관련된 논문을 읽고 관련된 책을 읽고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상을 파악할 수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논문이나 책의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선생님 기억에 남는 자소서, 인상적이었던 자소서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이 보셨잖아요. 네, 한 2가지 정도로 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학과 학생입니다. 예. 네. 그 친구는 이제 건축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교의 도면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학교가 만들어진 도면을 연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설계 도면. 네, 학교의 설계 도면을 직접 보고 그 안에서 학교의 설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설계를 변경한 건가요? 기존에 이제 지어있던 학교 안에서 이제 본인이 좀 파악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고
구조 변경 뭐 이런 건가요? 네, 예. 본인이 찾아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근데 그 학생이 사실 찾아낸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긴 하네요. 네, 예. 결과보다는 본인이 예. 정말 여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죠. 아, 예. 또 다른 사례.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의예과 진학하고 싶었던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연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음악 공연을 통해서 환자들이나 사람들이 심리가 치유되는 것을 이제 직접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예. 본인의 이제 봉사활동과 연결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연구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됐습니다. 아,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요. 네, 예. 뭐 거창하진 않았지만 예, 예. 관련된 책과 뭐 예. 강의와 논문 같은 것을 보면서 예, 예. 본인이 또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아, 뭐 책을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아, 이렇게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제 본인이 관심사가 있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예, 선생님.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자소서를 작성을 앞두고 있는 이런 많은 학생들에게 당부의 메시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렸던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부 요약 정리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들의 자소서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 같이 자신의 생각과 고민, 이 의미들이 담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박하쌤과 여름방학 수시 체크리스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